네,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오늘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너무 잘 보내고 오신 예.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 목소리가 예. 더 매끄럽고 예. 너무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으로 시작되는 번호 오시면 반드시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피드백을 하는 이유도 다 청취율 때문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예. 의견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다, 소개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7686 번호로 비서실장 정진석, 결국 또 친윤이네요.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502로 비서실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 인선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세요라고 했어요. 예. 네.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네. 분도 있을 수 있죠. 예. 네. 총리 인선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세요. 이게 어떤 진정한 이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9478님께서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동안은 안 하셨다는 거죠? 라고.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나 봐요, 윤 예,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네. 이게 본인 말씀은 아니고 그 어떤 그 참모들 중에 하나가 신문에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제보를 한 거죠. 이런 말씀을 했다. 네. 예. 그런데 정확히 이 뉘앙스인지는 또 따져봐야 돼요. 제가 보기엔. 예. 네,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에 안 하셨다는 거냐라고. 그 참모 생각엔 안 했다는 거겠죠. 본인 그동안에 생각. 수사를 너무 많이 하셨나. 네. 빨리 정치하는 대통령 예. 돌아오시기를. 미니로 최성규님께서 대통령이 정치력 부족하시면 정치력이 있는 총리로 인선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바람이 많이 이 지금 댓글에도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총리를 제대로 된 총리를 좀 임명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이 네. 정치를 알고 좀 국정이 돌아갈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세요. 뭐 이런 마음 같은데요. 저는 이 댓글들이. 예. 맞습니다. 자, 4988님께서는 영수회담 만남보다 의제가 중요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남겨주셨던 예. 것 같은데 이거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닙니다. 지금 의제 조율 중인데 아, 실무회담이 미뤄졌죠. 뭐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민감한 의제가 있으니까 미뤄진 거군요. 예, 실무회담이 네. 의제를 정하기 위한 여러 실무회담이 이쪽 인사 때문에 미뤄진 거죠. 예. 네. 유튜브로 은서방님께서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믿져봐야 본전 이재명 대표는 잘해봐야 본전.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본전 그 본전이라도 건지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본전 이런 거보다도 하여튼 네. 두 분이 만나가지고 좀 전국의 해법을 논의하고 윤석열 네. 대통령도 그동안 어떤 불통 이미지나 난 꼼짝도 안 해라는 이미지를 버릴 수 있으면 뭐 모두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도 좋고. 네, 근데 그럴 만한 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신 뭐 것 같습니다.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죠. 네, 뭐 저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자, 이 중에서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이어가 볼 텐데 외교 문제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9일부터 나온 보도인데 윤 대통령이 오는 6월에 열릴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예.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그동안 의장국 이탈리아와도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는데 통상 초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G7이란 잘 사는 나라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우리가 지난 한 2020년이온가 맞아요. 계속 2020년부터. 참여하고 한두 번 못했는데 두 번. 총 5차례 예. 중에 2번 못 갔습니다. 그게 두 번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한미일 동맹이라는 어떤 그 가치, 이념 외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소홀한 거 아니냐. 우리는 거의 이제 뭐 G7에 들어가는 정도로 자주 갔었는데 네.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두 번이나 못 가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시는 거죠. 비판하는 쪽에서는.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글로벌 중추국가 G7 플러스 외교를 굉장히 강조해서 네. 서방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해왔는데 이런 결과라면은 외교의 기조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거 그래서요. 아니냐라는 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너무 미국과 일본 중심이었죠. 그렇죠. 예, 미국과 일본 중심 그리고 가치 외교 이른바 어떤 실리보다는 이념을 좀 앞세우는 듯한 네. 외교. 거기서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비판이죠. 예. 너무 아쉽습니다.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요. 네, 예. 이런 비판을 좀 듣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외교의 노선을 외교의 기조를 좀 바꿀 가능성이 글쎄요. 없다고요?
있어야죠. 있어야겠죠. 네. 있어야겠죠. 예. 믿는 도끼에 제발. 발등 찍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아니, 미국과 일본만 보고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외교라는데 어디 믿는 도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국가 대 국가는 실리 대 실리로 만나는 것이지 믿는 도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말고는. 맞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나흘간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 행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넉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짜. 왜냐하면 그냥 예측이니까 예측. 네, 예측해 보신다면 근데 워낙 빠지지 않으셨잖아요. 정상회담에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선거 때 민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아주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게 나오다가. 네. 근데 갑자기 선거 끝났다고 아무런 변화 없이 나오려면 명분이 없잖아요, 너무. 명분을 제가 만들어 드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요? 조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조사를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면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더 집중하고 예. 이게 훨씬 더 실이 될 것 같은데요. 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명쾌한 진단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오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 아니 루마니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완전 꽁꽁 숨듯이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탁 나오기에는 짜잔 하고 나오기엔 좀 그렇잖아요. 뭐 변화가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렇죠. 변화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거 전과 선거 이후가 확 달라지면 네. 그리고 선거가 또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안 나오기도 뭐한 게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또 배우자의 또 모습이. 배우자하고 동반을 했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네. 나와도 그러니까 이걸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해 본 적은 없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김건희 여사가 자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디올백 수수 논란 때부터였는데 최근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합니다. 예. 보니까 스토킹은 두 가지 요건을 이거는 제가 이건 좀 정말 재밌는 수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네. 경찰이 경찰이 그냥 뭐 의도적으로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네. 신고받고 뭐 했다는 걸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죠. 신고가 들어갔어도 네. 이게 수사 대상인가는 네. 스토킹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막 싫다는데 못 접근해야 살리고 되고. 나서 스토킹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인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니까 이미 사전에 만남을 다 그리고 조율했는데. 선물 다 받았는데. 네. 이게 스토킹에 되는 건지. 글쎄요. 저는 스토킹 피해자 중에 선물을 받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다 헤어졌다는 그 그러면 피해자는 신고를 스토킹으로 해서 스토킹으로 조사하는 그렇죠. 걸까요? 신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건 스토킹 혐의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신고한 사람이 스토킹으로 네, 신고를 근데 했기 저는 때문에. 그 신고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혐의 자체가. 그러면 네. 이 스토킹이라는 게 억지로 만나자고 뭐 집 앞에서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뭐 두려워야 와서 되고. 두려워야 되는데 네. 두려운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뭐 편안해 보이시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자세도 두려운 자세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죠. 예, 자세도 아주 편안한 자세였죠. 아주 그 나이를 초월한 편안한 자세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스토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또 피해자 조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예. 합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고 이런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런 스토킹 관련 진술을 할지 또 그렇죠. 궁금하네요. 그것도 내가 그러면 진술을 할 때 내가 불안하고 무서웠어요라는 말을 해야지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예, 왔다. 근데 그건 이미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허락해줬잖아요.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신고한 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는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디올백 수수의 본질이 사라지진 않는데 오히려 더 국민들을 의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네. 뭐 지지자라고 추정이 되죠.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자꾸 사람을 뭐 엉뚱한 혐의로 신고라고 고발을 하고 네. 이러면서 더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윤 정부가 특히 적반하장 수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류예린 방심위원장도 민원 사주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수사 안 하고 공익제보자 막 색출하고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있던 문제를 도드라지게 느끼게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현재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이어가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라고 부르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김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수용하라. 예.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김여사가 약속한 바를 실천하라. 대통령, 음주를 자제하고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여사 인맥을 정리하라. 예. 윤 대통령 내외,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의 방송을 그만 봐라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과 혹시 예.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요청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여기서? 어떤 거? 아, 제가 요청하고 네. 싶은 거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어디 갔죠? 네. 그 명단이? 네, 그 명단이. 예. 제가 네. 딱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마무리해야 된다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3부에서는 안철수 의원 만나보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 네.